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시댁 식구와의 불화가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참 예뻐하셨는데 잘난 의사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다 여우짓하는 동서까지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패션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가방 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든 가방을 판매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돈도 열심히 모으고 일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아주 착한 남편이었는데 저희는 연애만 5년을 하였고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가정에도 충실하더군요. 여보, 저기 커피 내려놨고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먼저 출근한다. 고마워. 차 조심하고. 그래, 저녁 때 봐.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고 출근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저는 꿈에 그리던 매장을 하나 차렸는데 그래서 남편보다는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 청소도 해놓고 천천히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방 디자인을 함께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든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용기 내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부모님과 남편 외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제가 결혼 전 시댁으로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시어머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눈빛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저에게 엄마 못지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지만요. 저희 부부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친정이나 시댁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제가 더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매번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와. 저번에 보니까 프라이팬 안쪽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쓰면 몸에 안 좋아요. 얼른 버리세요. 아니다. 온 김에 제가 버릴게요. 어머님 또 저 가면 쓰실 거잖아요. 내가 정연이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그런데 이거 브랜드 아니야? 비싸 보이네.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막 쓰시고 또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필요해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사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우리 정연이는 일도 하면서 살림까지 잘하고 아주 살림꾼이야. 남들은 결혼하면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주부로 눌러앉는다는데 나가서 돈까지 버니 얼마나 이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박 나면 누구나 다 하게? 그러다 조금씩 잘 되는 거지. 어머님과 저는 평소에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저에게 문자로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좋은 글이 적힌 사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럼 저도 답장을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시댁에서는 1년에 3번 제사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주방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라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해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혼자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하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버님만 빼면 다들 불만 없이 따라와 주니 고맙더라고요. 오늘 고생 많았어. 몸살 나는 거 아닌가 몰라?
고생은요. 설거지 못하고 가서 죄송해요. 됐어. 조 많은 걸 언제 설거지를 해. 식세기를 돌려야지. 늦었는데 어여 가. 이거 아까 전에 부친 건데 조금 담았다. 가서 먹어. 네, 잘 먹을게요. 아버님,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어머님이 저를 아끼시는 게 눈에 보이니 시댁 행사 때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여동생은 특히 저를 잘 따랐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제가 시댁에 가면 방으로 불러 옷 샀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고민도 저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신우가 제 동생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번에는 신우가 쌍수를 해달라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는데요. 나만 쌍꺼풀 없단 말이야. 친구들은 중3 방학 때 다 했는데. 글쎄 안 돼. 대학 가면 해준다고 몇 번을 말해. 눈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어이 참, 지금도 예쁘다니까 무슨 수술이야. 아빠, 내 친구들 다 수술했어. 눈 다 커지고. 남들처럼 살 거면 그 집 가서 살아. 아버님, 요즘 쌍꺼풀 수술 정말 많이 해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러다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가씨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냐? 그럼 색이 네가 좀 알아봐. 네, 그럴게요, 아버님. 대박! 아빠 뭐야? 내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새언니가 얘기하니까 병원 알아보라고 하고? 뭐야? 너랑 색이랑 같아? 얼른 올라가서 공부해!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며느리인 제 앞에서는 화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씨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저에게 연락하는 일이 많았네요. 저는 결혼 생활도 즐거웠고 또 사업도 조금씩 잘 되어가다 보니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별 문제가 없어 이대로만 살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뒤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그래도 정장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정장이야. 출근할 때 매일 입는데 편하게 입지 뭐. 그래도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했는데 대충 입는 건 좀 괜찮아. 자기도 너무 불편하게 입지 마. 가족인데 뭐 어때? 그래, 알았어. 저는 이날 예비동서를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좀 떨리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차 안 막혔니? 네. 밥은 먹고 온 데서 과일만 조금 사다 놨는데 괜찮겠지? 그럼요. 저도 쿠키 좀 사왔어요. 그래, 잘했다. 아휴, 왜 이렇게 긴장되나 몰라? 그냥 편하게 계세요, 어머님. 편하게 있기는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아주 네 엄마 화장한 거 봐라. 이는 그럼 맨 얼굴로 만나요? 왜요, 아버님? 어머님 고우신데. 화장 잘 됐니? 네, 아주 예쁘세요. 그런데 그때 서방님과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딱 봐도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길래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편한 차림으로 입었다 해도 나름 신경 썼는데 동서가 보기에 이상했는지 여러 번 제 옷을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뭐가 묻었나 이리저리 살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다 모여서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동서가 의사라 그런지 가족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한참 얘기 중에 과일을 담았던 접시가 비어서 주방으로 가 과일을 깎고 있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전 내심 좋았습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도 좀 드세요. 맞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사온 쿠키야. 먹어봐. 어머, 이게 아직도 나와요? 네? 처음에 이 쿠키 나왔을 때 되게 핫해서 저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시들해져서 사 먹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맛있어서 종종 사다 먹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오는 길에 너무 예뻐 보여서 스카프 사왔는데 보실래요? 어디 봐. 어머나, 새 고운 것 좀 봐. 어울리나? 그럼요. 어머님 피부색이랑 딱이에요. 동서는 첫인사를 온 날부터 은근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요.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러는 거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치고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는데 동서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친해지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고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네요. 몇 달 뒤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의사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어머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교를 할 때가 많았죠. 며느리가 둘이니 상황에 따라 비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 속상했어요. 평소 어머님과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저에게 전화는 물론 문자도 거의 안 하셨어요. 거기다 제가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셨죠. 나중에 시댁에 가서 왜 안 받으셨냐고 물으면 청소기 소리에 전화 오는 줄 몰랐다고 하시거나 혹은 부재중 전화를 늦게 봐서 전화 못했다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 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편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시댁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몇 가지 샀고 시부모님께 드릴 돈도 봉투에 넣어서 갔는데 이날 동서는 저와 반대로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자랑 명품 로고가 박힌 색조 화장품을 사왔습니다. 저는 사온 물건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동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는 어머님, 제가 어제 전화드렸을 때 말씀드린 모자예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게 그거야? 사진보다 색이 더 좋다. 한번 써보세요. 어때? 잘 어울려? 네, 이건 처음부터 어머님 거였네요. 그러니? 어머님,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은 동서와 저를 대하는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서와는 연락을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았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왔는데 어머님과 동서가 소파에 앉아서는 뭔가 웃으면서 보길래 저도 그 옆에 앉아 말을 걸어봤는데요. 퉁명스러운 대답이나 혹은 아예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의사 동서가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섭섭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질투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곧 있을 제사 때문에 동서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지금 바빠? 괜찮아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보름 있다가 제사인 거 알지? 그럼 날짜가 21일이네요. 맞아. 그날 시댁에 올 수 있겠어? 잠시만요.
어떡하죠? 그날 수술이 잡혀 있어요. 그래? 그럼 서방님만 와야겠네. 남편도 그날 안 될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래, 한번 물어보지 뭐. 그럼 수고해. 네, 형님. 동서는 의사니까 바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기념일이나 제사 이런 날 참석하지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저 혼자일 때도 제사는 문제없이 지냈으니까 동서가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이 되자 서방님도 바쁘다며 참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만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동서가 없어서 서운해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예전처럼 잘 대해주셨죠. 사실 이런 어머님의 모습이 그립기도 했는데 동서가 없을 때 이러시니 기분이 묘했어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이건 제가 마저 할게요. 나가서 좀 쉬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없을 땐 이 많은 걸 나 혼자 다 했는데. 그래도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얘는 무슨 걱정이야? 저기 봐봐. 안마 의자 보여? 어머, 언제 사셨어요? 디자인도 좋네요. 아까 아침에 집으로 배달 왔어. 둘째가 제사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보냈더라고.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할까?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아, 동서가 보낸 거구나. 그래. 너도 한번 가서 누워볼래? 아까 실컷 누워있어서 그런가 하나도 안 힘드네. 어머님은 동서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센스 있는 선물이긴 했어요. 저는 기껏해야 고생하셨으니 돈 조금 들이고 오는 게 다였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누워버렸는데요. 자기야, 피곤해도 샤워는 하고 자. 5분만 누워있을래. 그런데 여보, 어? 동서 말이야. 재수 씨가 왜? 아니야. 먼저 씻고 나와. 싱겁긴. 알았어. 제가 느낀 감정을 남편에게 말할까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이 저를 안 좋게 볼 것 같았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동서는 직업도 좋고 시어머니한테 애교 많은 며느리였어요. 그런 점을 시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친하게 지내보고 싶은데 그럴 틈을 주지 않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차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낫다 싶을 정도였어요. 동서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저는 항상 제외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시댁 가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SNS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브랜드 역시 SNS를 통해 신상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SNS를 들여다볼 때가 많았는데요. 우연히 동서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추천 친구로 떴는데 가만 보니 동서의 얼굴이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동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동서 입장에서는 제가 형님이라 자기 SNS를 보는 게 싫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에 눈이 들어왔어요. 배경이 이국적이라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봤는데 글쎄 괌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여행 간 걸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여행 가서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바로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었죠. 물론 예전에 여행 갔다가 사진만 이날 올린 걸 수도 있어서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됐지만 게시물에 적힌 글을 보니 여행 기간이 적혀 있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삿날 출국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서방님까지 같이 갔는데 실망스러웠어요.
서방님은 시댁 제사 날짜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분명 그 날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표를 끊고 여행을 갔다는 건 처음부터 시댁을 속이고 갈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댁에 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동서 입장이 곤란해질 게 뻔했고 서방님도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 싶어 모른 척 했습니다. 쪼르르 가서 이르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덮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는 의사라는 직업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매출이 거의 없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다 입소문을 타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명품 브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를 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저를 인정해주고 항상 대단하다고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동서에게는 그저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무시하더니 점점 대놓고 저를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해서 제가 식당 예약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남편과 만나 해당 식당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위치를 잘 모르시나 싶어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아니, 넌 왜 안 오고 전화하고 그러냐? 네? 저 지금 민호 씨랑 식당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 뭐라고 하는 거야? 벌써 음식 주문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와. 거기가 어딘데요? 난 잘 모르겠고 둘째 바꿔줄게. 형님, 여기 한남동 제2식당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예약한 곳이 아닌데. 말이 잘못 전해졌나 보네요. 여기로 장소 바꿨어요. 기다릴게요. 분명 식당을 예약하고 식구들에게 다 알렸는데 전날 동서가 다른 곳으로 알아봤다며 장소를 바꿨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해당 장소에 도착 후 동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저는 남편이 말한 줄 알고 저는 엄마가 얘기했겠지 싶어서 형수님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야, 임마! 그래도 확인 전에는 해줬어야지. 이게 뭐냐? 미안해, 형. 일단 왔으니까 얼른 먹자. 음식 식겠어. 저와 남편은 이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더 기분이 나빴죠. 정말 동서의 말대로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동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먼저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계산하려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동서가 그새 와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형님, 정말 계산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오길 기다리신 거 아니고요? 뭐? 농담이에요. 그 돈으로 옷이나 사 입으세요. 덕분에 잘 먹었다. 둘째 너는 어쩜 이렇게 고급 식당을 많이 알아? 여기 비싸지? 이 정도는 충분히 사드릴 수 있죠. 다음에는 호텔 가요? 호텔? 듣기만 해도 좋네. 이야, 좋네요. 진짜 다음엔 호텔 가서 먹어요. 동수의 여우짓에 어이없던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까지 동서 옆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집으로 오는 내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상한 거야?
뭐가? 오늘 말이야. 장소가 바뀌었으면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말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열을 내냐? 그만해.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아까 동서가 계산하면서 나한테 한 말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나보고 밥값 낼 돈으로 옷이나 사입을 해. 정말? 재수 씨가 그랬다고? 설마. 그래서 아까 내가 멍하니 서 있었던 거야. 남편은 제가 한 말을 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예상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제 말을 안 믿어주고 오히려 동서 뒷담화를 한다고 뭐라 하니 서운했습니다. 암튼 남편도 괜찮은 직장에 다녀서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저 역시 사업하면서 벌만큼은 버는데 동서는 저희 부부가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전에는 제 앞에서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죠. 이날은 남편이 일 때문에 시댁에 못 온 날이었고 저만 시댁에 갔는데 차라리 안 갈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제 앞에서 더 보란 듯이 어머님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 하도 그러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안마의자 어떠세요? 너무 좋지. 세상에 TV로만 보던 게 집에 있으니 볼 때마다 신기해. 저도 집에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누우면 잠이 솔솔 온다니까요. 맞아. 나도 집안일 끝내고 저기 누워서 잘 때가 종종 있다. 암튼 고마워. 잘 쓰고 있어.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좀 누리고 사셔야죠. 참, 어머님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는 무슨 제주도도 살면서 딱 3번 간 게 전부야. 네 아버지가 어디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갑자기 내 얘기는 왜? 형편 때문에 못 간 거지. 참. 그렇게 대화 주제가 갑자기 해외여행으로 바뀌었는데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야? 어머나 듣기만 해도 좋다.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아는 나라가 있어야지 말이지. 아 생각났다. 그 열기구 타는 나라가 어디더라? 튀르키예요. 그래 거기. 나 거기 가보고 싶어. 저 거기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말 나온 김에 다녀오세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님. 올해 가기 전에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당장 이번 달부터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나? 아니 그런데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무슨 걱정이세요? 아들의 며느리의 자식이 몇인데 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돈 보탤 형편은 되세요? 뭐?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마, 동서. 그 정도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요? 요즘 가방 좀 팔려요? 가방 인기 좋아. 그리고 동서 아니어도 나 혼자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려도 되고. 아, 그럼 진작에 보내드리지 그러셨어요.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얘기 꺼내니까 숟가락 얹는 건 또 뭐예요? 뭐라고? 아니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누가 보내주면 어때서 그만들 해.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게 두면 될 것을 괜히 끼어들어서. 동서는 저렇게 얄미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거기다 형님인 제 앞에서 누가 봐도 버릇없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동서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 제가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리가 없죠. 암튼 이날 여행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돈을 모아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부담해도 문제 없었지만 동서네와 반씩 부담해서 경비를 보탰고 가서 쓰시라고 환전까지 해서 어머님 손에 쥐어드렸네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열흘 동안 여행에 가셔서 안 계시자 저는 시댁에 가서 신우의 반찬을 신경 썼습니다. 저 아니어도 알아서 챙겨 먹을 나이지만 그래도 저를 잘 따르고 저도 예뻐하는 관계다 보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엔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동서를 시댁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언니, 잡채예요? 아가씨 잡채 좋아하잖아요. 음, 맛있다. 그릇에 덜어줄게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인데. 앉아서 밥이랑 같이 먹어요. 언닌 그래도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예요? 많아요. 음식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실력도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배를 눌렀고 신우가 나가보니 동서였습니다. 아가씨, 어머, 형님 계셨네요? 왜 오셨어요? 어머님도 안 계신데. 왜 오다니? 반찬 좀 해놓으려고 왔지. 네. 아가씨, 제가 딤섬 사왔는데. 우와, 저거 딤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잡채 냄새 너무 좋다. 드셔보세요. 여기 젓가락이요. 음, 음, 맛있다. 어머님이 해두고 가신 거예요? 내가 했어, 동서.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동서? 아가씨 혼자 있을 것 같아서 퇴근길에 들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 아빠 여행 갔다 오시면 저 쌍수하는 거 허락하실까요? 대학 가면 하라고 하셨으면서 아직도 별 얘기 없으시고. 그때 아버님이 제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병원 알아보고 하라고.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같이 가봐요. 정말요? 아, 드디어 나도 쌍수하는구나. 제가 그동안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가씨가 상담 받아보고 괜찮다 싶은 곳에서 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서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니 쌍꺼풀 수술은 수술도 아닌가. 전문가 앞에 두고 두 사람 뭐예요? 형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알아본다고. 뭐라고? 형님, 제가 의사인데 아가씨 쌍꺼풀 수술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 많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의사인 제가 더 믿음 가지 않아요? 말 되네? 그럼 쌍꺼풀 잘하는 의사 아세요? 당연하죠. 진작에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동서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의사니까 분명히 동기 중에 성형외과 의사도 많겠죠. 하지만 말을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얼마든지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형님, 쓸데없이 나섰다가 괜히 남의 눈만 망칠 뻔했네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망치다니? 아무 성형외과나 데려갔다가 아가씨 눈 이상하게 수술되면 책임질 거예요? 가방이나 팔 줄 알지 뭘 안다고. 아가씨, 제가 수술 잘하는 병원 아니까 예약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좋아요. 동서의 막말에 신우까지 거들었습니다. 괜히 제 말 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면서 동서의 편에 서서 같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반찬해주러 왔다가 기분만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더는 참는 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저녁을 먹자고 부르실 때가 좋아서 종종 갔는데 명절이나 생신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면 굳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특히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시댁에서 있던 일이나 동서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 오히려 저를 뭐라고 했습니다.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라면서요. 거기다 첫째 며느리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했죠. 그래서 다투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다 같이 모여 밥이나 먹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더 신경 쓰며 지냈고 매장 2호점을 낸 것은 물론 3호점까지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집으로 바로 가지. 그냥 와봤어. 매장은 어떻게 됐나 하고. 조금만 기다려. 나도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 됐다. 이제 가자.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혼자 뭐 했어? 다음 달에 3호점 오픈이라 신경 쓸 게 많아서. 별로 할 건 없어 보였는데. 무슨 소리야. 손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일부러 우리 집 가기 싫어서 늦게까지 있던 거 아니고? 뭐? 엄마가 너 없이 나만 왔다고 뭐라 하시잖아. 그럼 내가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제 속을 긁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서는 의사니까 바쁜 게 당연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면서 말이죠. 얼마든지 시간을 뺄 수 있으면서 그러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말고도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못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버님 생신 때는 남편에게 돈이랑 선물을 챙겨서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다. 네, 어머님. 아니, 넌 매년 챙겨오던 시아버지 생신을 까맣게 잊은 거냐? 제가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나 마나 네 동서는 의사라서 훨씬 더 바쁜데도 와서 저녁 먹고 갔다. 너는 형님이면서 어떻게 그러냐? 본밖에 좀 행동할 수 없는 거야? 어머님, 의사면 바쁘니까 가족 모임에 빠져도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저랑 동서랑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참나,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 너 설마 네 동서 질투하냐? 너보다 직업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거기다 시댁에 잘하니까 샘나는 거 아니냐고. 원래 사람은 자신이 못날수록 질투도 심하게 하는 법이다. 너 그거 못난 짓이니까 당장 그만둬. 그래도 한때는 어머님과 사이가 참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이건 어머님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에 안 좋게 통화를 했던지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일부러 안 받으려니 마음이 좋지 않아서 받았어요. 네, 어머님. 정연아, 지금 좀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빨리 좀 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는 급하게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급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일 생겼어요? 아이, 저기 그게 말이다. 오늘 네 동서 생일이잖니. 너 그거 몰랐지? 네? 둘째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매년 생일마다 외식했는데 이번에는 집밥 좀 먹이려고 그래. 네가 음식 솜씨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실력 발휘 좀 해봐라. 참, 둘째가 잡채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재료 다 사다 놨으니까 이것저것 좀 알아서 만들어봐. 급한 일은 다름 아닌 동서의 생일상을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저에게는 동서가 먹을 음식을 만들라 하면서 앞치마까지 입혀주셨는데 그런 어머님은 안마의자에 누워서는 동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감사하긴 당연하지. 지금 오고 있는 거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얼른 와. 알았지? 그래. 운전 조심하고. 어머님은 통화를 끝내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아가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빴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하고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급한 일이라고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급한 일이니 빨리 차리거라. 못해요. 뭐? 못해? 네. 제가 이 집 가정부예요? 저도 엄연히 하는 일이 있고 바쁜데도 어머님 전화 받고 급하게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동서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하라면 하는 거지 왜 못해? 네가 그럼 둘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걔 의사라서 웬만한 선물은 성에도 안 차. 그리고 맛있게 밥 한 끼라도 하라는 게 잘못한 거니? 의사가 대체 뭔데요? 아무나 될 수 없는 직업인 건 저도 알겠는데요. 의사면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얘 좀 봐.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전에는 시키는 거 잘만 하더니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둘째가 안 들어왔으면 내가 평생 너 이런 모습 못 보고 살 뻔했네. 그렇게 한참 어머님과 얘기 중인데 동서네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설마 제 생일상을 형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첫째 말고 누가 해. 첫째 너 저녁 시간 다 되어간다. 얼른 해라. 그때 동서가 제 앞쪽으로 오더니 형님, 오늘 제 생일인데 몸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저거라도 해야지.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동서, 말 다 했어? 몸으로 때워?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래, 나 몸으로 때운다. 그게 뭐 어때서? 넌 할 수는 있고? 만들 줄 아는 음식이 있긴 해? 여보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조용히 음식하면 될 일을 가지고. 당신도 똑같아.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할 말이야? 누가 요즘 힘들게 직접 만들어요. 돈으로 사 먹지. 그래, 그럼 평생 그렇게 사 먹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네 입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대파를 동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한테 파 던진 거예요? 괜찮아? 첫째 너 진짜? 여보 그만하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때문에 이게 뭐야? 이리 나와.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나 못 나가. 뭐? 그럼 뭐 어쩌겠다고? 더 해보겠다 이거야? 아니,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지. 다 나가세요. 어머,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잊으셨어요? 여기 제 집인 거. 제가 결혼 후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댁은 집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집을 얻을 돈도 없었고 결국 제 명의로 된 구축 아파트에서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 다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왜 형님 집인데요? 여보, 정말이야? 그게 네가 우리 살라고 준 집이면 우리 집이 줬다 뺏는 거냐? 그래, 치사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 드린 적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웃긴다. 이딴 집도 집이라고. 뭐 엄청난 대단한 집도 아니고만 생색은. 야, 야? 너 결혼하고 시댁에서 첫 제삿날 기억하니? 그때 분명 수술 잡혀서 못 온다고 했지? 그런데 서방님하고 둘이 해외여행 갔잖아. 그거 알면서도 난 모른 척했어. 네 입장 난처해질까 봐. 어머님 생신날에도 용돈 똑같이 드리자고 먼저 나한테 말해놓고 나 몰래 너만 돈 더 넣어서 내 입장 곤란하게 한 것도 난 다 이해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저랬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어. 서방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저렇게 여우짓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옆에서 더 잡아줘야지 어쩜 똑같이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당장 나가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는 기분 나빠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고 아가씨도 눈을 흘기며 나갔습니다. 정연아, 너도 나가. 나는 왜? 너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말했는데 너 듣기는 했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했지? 니네 가족 욕하지 말라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고 하고. 너도 나가버려. 그래도 나까지 나가라는 건 좀...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의 옷들을 캐리어에 담아 동서내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옷을 핑계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까 봐서요.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사과를 받으면 쉽게 풀리는 성격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전세로 주었습니다. 가격을 낮춰 내놓으니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시모가 집에 찾아갔다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고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고 뭐고? 일단 문부터 열어. 이 노인네 밖에 세워둘 거야? 그냥 말씀하세요. 독하네 아주. 저는 인터폰을 더는 안 받았습니다. 시모는 한참을 서 있다 돌아간 모양인데 남편까지 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정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제 여기도 오지 마. 아니, 웬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한테 똑같이 무시했어. 아니, 엄마랑 재수 씨가 그런 거잖아. 그날 시댁에서 넌 뭐 했는데? 똑같이 나 몰아세웠지? 그날 내가 앞치마 입고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아? 야, 솔직히 그날 음식 그거 그냥 했으면 이 난리가 났어? 뭐라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네? 남편은 계속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던 저는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한테 받은 부당한 대우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더니 장난인 줄 알았는지 야, 왜 그러냐? 이거 찢으면 그만인데. 그러지 말고 잡채 좀 해줘봐. 재수 씨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 모양인데 네가 해준 잡채가 먹고 싶대. 미쳤니? 내가 이혼 서류 동서내로 다시 보낼 테니까 또 한 번 찢으면 소송할 줄 알아? 그리고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는 하나같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 얘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이나 그날 그 난리가 있었는데도 입덧한다고 저한테 음식을 부탁하는 게 어이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 서방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돌아가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해주기 싫었습니다. 당사자인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시댁 식구의 연락은 뜸해졌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입구에 서 있어서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연아, 왜 왔어? 저기 첫째야. 정연아. 시간도 좀 흘렀는데 이제 화 좀 풀렸을까? 아니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말 섭섭하게 한 거 사과하마.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꼬르륵 소린데? 자기 저녁 안 먹었어? 뭐? 나야. 낮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왜 못 드셨는데요? 아니, 둘째가 입덧 때문에 병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잖아. 내가 뭐 좀 해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난다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 먹었더니 그것도 질리고. 정연이 네가 해준 음식이 생각나더라고. 그럼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닌데. 나도 먹고 싶고 또 둘째가 네가 만든 잡채 얘기를 하도 해서 부탁 좀 하려고 왔다.
저는 그대로 남편과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아직도 크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업에 집중하며 지냈고 매장도 늘려갔습니다. 시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시간적 여유도 많아져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며 지냈죠. 남편과의 이혼도 진행 중이었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동선회로 들어간 시댁 식구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뻔한 얘기죠. 오죽하면 저한테 고개 뻣뻣이 들고 사고 한 번 안 하던 동서가 전화해서는 잘못했다고 했겠어요. 형님,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영상통화라도 해서 무릎 꿇은 거 보여드려요? 아니면 제가 지금 집에 갈까요? 아주 미치겠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때문에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아버님은 밤새 TV 틀어놓고 아가씨는 제 물건에 막 손대고. 지금 나한테 시댁 식구 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집에서 시부모님 살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제 더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송민우 그 인간하고도 이혼 중이니까 곧 남남 될 거야. 왜 사람은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꼭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항상 옆에 있으니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아가씨는 결국 동서가 말한 병원에 가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한쪽 눈이 제대로 안 감겨서 결국 재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저는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서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 역시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고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미련이 남은 것 같지만 절대로 다시 합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아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는 그 사람들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사업 잘 꾸려서 살 테니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